현대의 지적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 및 심리치료서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지음, 김문주 옮김. 2장 지적 매력은 현대 여성의 표상이다. 네 번째, 똑똑하게 일하자. 강박관념을 떨치는 간단한 습관. 좋은 업무 습관 4단계. 업무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기. 문제 분석의 효과. 네 번째, 똑똑하게 일하자. 강박관념을 떨치는 간단한 습관. 워싱턴 국회 도서관 천장에는 시인 포프의 글이 새겨져 있다. 한울의 제1법칙은 질서이다. 질서는 기업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하다. 보통 사무실에는 몇 주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서류들이 수북하다. 뉴올리언즈지의 발행인은 언젠가 비서가 책상 정리를 하다가 2년 전에 잃어버린 타자기를 찾아냈다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책상 위에 수북한 편지, 미완성된 비망록, 보고서 등만 봐도 그가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릴지 눈에 훤하다. 더 끔찍한 건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다. 그러니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펜실베니아주 대학병원의 스토크 박사는 미 의학학회에서 신경증과 유사한 종합적 질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환자의 심리상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총 11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강박관념이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책상에 다른 문건을 올려놓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노스웨스트 철도공사 회장인 윌리엄스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각종 서류를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사람보다 업무 효율이 높다. 내가 좋은 관리자라고 부르는 이 습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렇다.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끝내지 못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찰스 휴스는 한정된 에너지로 무한한 욕심을 채우는 습관 때문에 극단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사람이 업무 과다로 피곤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과 근심 때문에 죽죠. 좋은 업무 습관 4단계. 1.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미국의 어느 서비스 업체를 창립한 도일 씨는 첫째, 탁월한 사고 능력을 지닌 인재, 둘째, 일의 경중 완급을 구분할 수 있는 인재라면 아무리 많은 보스를 주고라도 반드시 채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능력과 습관을 키워라. 2. 계획을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내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은 틀림없다. 만약 버나드 쇼가 하루에 5페이지씩 글을 쓰자는 원칙을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그는 대작가는커녕 평범한 은행 출납원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는 장장 9년 동안 글쓰기를 계속했지만 그동안의 수입은 하루 평균 1펜스에 지나지 않았다. 그토록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엄격히 원칙을 고수했던 그는 얼마나 대단한가. 로빈슨 크루소 역시 무인도에서 매일 할 일을 표로 정해두었다. 3. 한 번에 한 가지만 해결한다. 하웰 씨는 US 스틸의 이사로 재직할 때 매번 이사회마다 수많은 안건을 토론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이 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갈 때도 자료를 한가득 안고 퇴근해야 했다. 그러다 하웰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참고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도 고려해야 했지만 매 안건마다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한 가지 논의가 끝나야 다음 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쓸데없는 잡무도 모두 사라졌다. 덕분에 수많은 보고서를 집에 가져갈 필요도 미해결된 문제로 골치 썩을 필요도 없어졌다. 4. 조직하고 위임하고 감독하는 법을 배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업무를 맡기지 못한 채 제 손으로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사소한 직무까지 직접 처리해야 직성에 풀리는 이들은 불안, 걱정, 긴장감, 우울증 등에 시달리기 일쑤이다. 물론 일을 맡기는 것 자체도 그리 쉽지는 않다. 일을 잘못 맡기게 되면 뒷감당이 훨씬 더 골치 아프고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능한 기업 관리자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피로감,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은 조직, 위임, 감독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50, 60대가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신문의 부고란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가? 업무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기. 회사에서 일하는 당신이라면 업무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기라는 주제에 대해 전혀 감흥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제는 너무 웃겨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그렇게 말했을 테니 말이다. 누군가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면 나조차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고민에 단 10%만 해결할 수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겠는가? 좋다. 한 업체의 CEO는 근심의 50%를 덜었을 뿐 아니라 전체 회의 시간의 75%를 줄이고도 업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나 내키는 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미국 최대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장인 레온 심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5년간 거의 매일 하루의 반나절을 회의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참석자들은 언제나 의자를 삐거덕대고 말꼬리를 잡고 발을 구르고 논쟁을 멈추지 않았죠. 저녁 무렵이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15년이나 계속해왔습니다. 누군가 골치 아픈 회의 시간의 4분의 3, 정신적 스트레스의 4분의 3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전 모르는 소리 하시네 철없는 낙천주의자라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더군요. 그걸 알아낸 이후로 지난 8년간 써왔는데 덕분에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몸과 마음도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마술처럼 신기한 이 비법의 원리는 무척 간단합니다. 첫째, 15년간 고수해왔던 회의 절차를 없앴습니다. 대신 업무상의 각종 문제를 상세히 정리한 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답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준비해오도록 했죠. 1. 문제가 무엇인가? 이전에는 한두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도 정확한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떠들 뿐 구체적인 기록은 하지 않았죠.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었지요. 3.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전에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면 곧바로 반박 의견이 나왔지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느라 숱한 시간을 허비했어요. 때론 논점 자체를 잊고 논쟁에만 몰두하느라 끝날 때쯤엔 아무런 해결책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 건의할 만한 해결 방법은 몇 시간이고 고민을 해봐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직원들의 문제거리를 들고 절 괴롭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위에 4가지 답안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해결책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결국 문제의 4분의 3은 저를 찾을 필요도 없이 해결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도 예전에 3분의 1 시간만으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원칙에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마련이니까요. 이젠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대폭 줄고 대신 명확한 방안을 택해 적극 실천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솔직히 업무 고충의 절반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 된다. 카렐 박사의 충고를 아직 기억하는가? 근심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한창 때에 요절하기 쉽다. 문제 분석의 효과. 미국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인 프랭크 베트거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골칫거리는 줄이고 수익은 2배로 얻어냈다. 몇 년 전 막 세일즈를 시작했을 때는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며 좌절감에 빠지면서 점차 일이 싫어졌지요. 정말로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 도대체
문제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요. 먼저 스스로에게 대체 문제가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데에 비해 성과가 형편없다는 거였습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잘 하고서도 막상 계약을 하려면 좋아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라는 대답만 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전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자료를 뒤적이며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첫 번째 상담에서 성사된 계약이 70%, 두 번째 상담에서 성사된 계약이 23%였던 겁니다. 반면 서너 번 이상 상담을 진행했을 때 성사된 경우는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즉 고작 7%를 위해 업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붓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러니 2번 이상씩 고객과 상담할 시간에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편이 훨씬 유리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결과는 놀라웠죠. 상담 시간 대비 계약률이 증가했고 수입도 2배로 증가했으니까요. 이후 미국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된 배트거 씨는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때 그가 일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는 걸 누가 믿을까? 그러니 문제를 명확히 꿰뚫어 보는데 주의력을 집중하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다.